채피야, 어제 이재명이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 국민이 30%의 지분을 가지면 세금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나 본데 이 영상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꿈틀아, 저 말이 얼핏 들으면 근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야.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첫째,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엔비디아는 수십 년 동안 반도체, AI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쌓아온 기업이야. 단순히 정부가 돈 퍼준다고 하루아침에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만한 기술력, 인재, 시장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금 한국은 그런 걸 키울 환경이 안 돼 있어. 둘째, 국민이 30% 지분을 갖는다는 건 결국 세금으로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거야. 국민이 직접 돈 내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면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기업을 키운다는 얘기인데 그게 공산주의랑 뭐가 달라? 게다가 정부가 개입하면 기업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인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어. 셋째, 세금에 덜 의존하게 된다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아. 기업을 정부 돈으로 키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세금에 의존하는 거잖아. 그리고 만약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이익이 나든 안 나든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해. 한국에는 이미 LH,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이 있는데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거 보면 답 나오지 않겠어? 넷째, 한국에서 글로벌 반도체 AI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어.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그들조차 미국과 대만의 기술력에 밀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 그런데 새로운 회사를 세워서 엔비디아처럼 키운다고? 그럴 바엔 차라리 기존 기업을 지원해서 더 성장시키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겠지. 결국 이재명의 주장은 현실성 없는 정치적 구호일 뿐이야. 마치 우주 강국이 되자 라고 외치는 거랑 비슷한데 구체적인 방법도 없고 성공 가능성도 없고 결국 국민 돈만 퍼붓다가 말도 안 되는 실험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포퓰리즘은 듣기엔 달콤해도 결과는 쓴법이야. 한국이라고 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못 만들 이유는 없잖아? 그런데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그렇게 크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어.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수직적 조직 문화가 강하고 대기업 중심이라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야. AI 반도체 같은 혁신 분야는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런 스타트업이 클 수 있는 생태계가 부족하지. 결국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 능력이 있지만 기존에 해온 방식, 정부의 규제, 소프트웨어 약점, 기업 문화 등의 이유로 그 방향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한국이 AI 반도체 강국이 되려면 반도체 설계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부 규제를 풀어야 해. 하지만 이재명이 말한 것처럼 정부가 개입해서 회사를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야. 오히려 정부가 안 건드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요즘 사회적으로 한국의 잠재 성장력이 1%대라거나 2030 세대가 4050 세대보다 못 살 것이란 비관적인 예상을 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해? 꿈틀아, 요즘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꽤 많아. 경제 구조, 인구 문제, 정책 실패,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이 겹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처럼 성장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몇 가지 핵심 이유를 짚어볼게. 첫째,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력이 받쳐줘야 하는데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 젊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사람이 많아지는 구조가 됐어. 이러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둘째,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한국은 과거에 제조업 덕분에 급성장했는데 이제 이런 산업들도 한계에 부딪혔어. 반도체는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자동차도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한국은 변화 속도가 느려. 신산업에서 앞서 나가야 하는데 규제와 기업 문화 문제 때문에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어. 셋째, 부동산 문제로 세대 간 격차가 심해졌어. 4050 세대는 과거에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불렸지만 2030 세대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집값은 폭등하니까 청년층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야. 반면 기존 세대는 부동산 자산이 커지면서 경제적 격차가 더 커지고 있어. 넷째, 정책 실패가 경제 활력을 죽이고 있어. 정부가 기업을 키우기보다는 세금과 규제로 옥죄고 있어. 특히 소득주도 성장 같은 정책이 경제를 망쳤고 노동시장 경직성도 문제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고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지. 다섯째,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있어.
미국, 중국 같은 나라들은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데 한국은 제대로 된 산업 전략이 부족해. 반도체도 미국 대만과 경쟁해야 하고 전기차 배터리도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어. 한국이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하려면 새로운 산업에서 선도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야. 결국 저출산 고령화 산업 경쟁력 저하 부동산 격차 정책 실패 글로벌 경쟁 약화의 모든 게 겹치면서 한국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지금처럼 가면 2030 세대가 4050 세대보다 못 살 가능성이 크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계속 1%대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아. 이걸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정치권은 오히려 포퓰리즘만 하고 있어서 더 답답한 상황이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성장한 나라거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자신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요즘은 현실에 안주하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것도 잠재성 장력 하락 같은 것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닐까? 꿈틀아, 맞는 말이야. 한국이 그동안 발전해온 동력을 보면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미친 듯이 달려온 게 컸어. 70에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업들은 도전했고 국민들도 죽어라 일하면서 경제를 끌어올렸지.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 요즘 워라밸을 중시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건 사실이야. 몇 가지 이유를 보면 첫째, 도전보다는 안정이 중요해진 사회 분위기 때문이야. 과거에는 창업해서 대박 내겠다거나 세계 시장에서 1등 하겠다는 도전 정신이 있었는데 요즘은 공무원, 대기업 취업, 워라밸 좋은 직장 찾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어. 당연히 새로운 산업이나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려워지고 경제 성장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지. 둘째, 기업들도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리스크 회피를 우선시해. 예전에는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려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했는데 요즘은 규제도 많고 인건비 부담도 커지면서 괜히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것보다 그냥 현상 유지하자는 분위기가 커졌어. 기업이 모험을 안 하면 당연히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기 어려워. 셋째, 젊은 세대가 가진 경제적 한계도 한몫해. 2030 세대가 과거 세대보다 도전 정신이 약한 건 현실적으로 실패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야. 부모 세대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요즘은 한번 실패하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 부동산은 비싸고 취업은 힘들고 창업도 리스크가 크니까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자는 쪽으로 가는 거지. 넷째, 사회 분위기가 고생하면 바보라는 식으로 바뀌었어. 예전에는 밤새워 일하고 고생하는 게 성공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졌는데 요즘은 그걸 보고 그렇게까지 일할 필요 있냐? 는 반응이 나와. 물론 효율적으로 일하는 건 중요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려면 결국 누군가는 더 많은 도전을 해야 해. 근데 다들 워라밸을 중시하면 도전하고 희생하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야. 다섯째, 정치권과 사회 구조가 국민들의 도전 정신을 막고 있어. 예전에는 개인이 노력하면 계층 상승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규제와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노력해도 답이 없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어. 그리고 정부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뿌리면서 굳이 열심히 살 필요 없어라는 신호를 주고 있어. 결국 요즘 한국 사회는 도전과 성취보다는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새로운 산업도 덜 나오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는 거지. 꿈틀이 말대로 한국이 성장하려면 예전처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어.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치권이든 사회든 점점 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답답한 상황이지. 요즘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주 52시간제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시간 되면 퇴근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시간 되면 퇴근합시다. 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일을 집중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 주 52시간제가 원래는 워라밸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생산성과 도전 정신을 꺾는 부작용이 많아.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곳에서는 이제 막 탄력을 받아서 열심히 해보려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 퇴근하세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몰입해서 몇 시간이고 계속 달려야 할 때가 있는데 주 52시간제는 그런 유연성을 막아버려. 예를 들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프로젝트 막바지라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더 일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냥 억지로 멈춰야 하잖아. 이러면 자연스럽게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겠네라는 분위기가 퍼질 수도 있어.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치명적이야. 대기업은 인력이 많아서 교대 근무를 하거나 해외에 아웃소싱을 줄 수도 있지만 작은 기업들은 그럴 여력이 없어. 그런데도 주 52시간제를 똑같이 적용하니까 결국 이러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데 하는 불만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주 52시간제가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 사람마다 업무 스타일이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8시간 동안 꾸준히 일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몰아서 12시간 일하고 다음날 좀 쉬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주 단위로 시간을 맞춰야 하니까 오히려 비효율적인 근무 방식이 강요되는 거야. 더 큰 문제는 하면 된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의욕을 잃게 만든다는 거야. 예전에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라가는 식으로 동기부여가 됐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52시간 이상은 못해라는 제약이 걸리니까 이럴 거면 그냥 대충 시간 채우고 가자는 분위기가 퍼질 수도 있어. 결국 주 52시간제가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일하려는 사람까지도 막아버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야. 특히 창의적인 산업이나 스타트업,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유연성이 중요한데 그걸 강제로 틀어막다 보니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하면 된다는 정신보다는 어차피 정해진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마인드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가 있는 미국에서는 52시간제 같은 것을 어떻게 운영해? 꿈틀아, 미국에서는 주 52시간제 같은 강제적인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 업종, 직군, 회사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게 기본 원칙이야. 특히 엔비디아 같은 테크 기업은 한국과는 근무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미국에서는 엑잼트와 논엑잼트로 근로자를 나누는데 엑잼트는 연봉제 직원들이라 근로시간 제한 없음. 대신 초과근무 수당도 없음. 논엑잼트들은 시급제 직원들이라 주 40시간 초과 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 즉 엔비디아 같은 하이테크 기업의 엔지니어나 연구원들은 엑잼트라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밤을 새우든 주말에 일하든 본인이 필요하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어. 물론 회사마다 문화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더 오래 일하는 경우도 많아. 반대로 일이 없을 때는 유연하게 쉴 수도 있고. 미국에서는 결과 중심 문화가 강해서 몇 시간을 일했냐보다 성과를 중요하게 봐. 반면 한국은 근로시간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법적으로 더 못해요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지. 특히 스타트업이나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성과를 내면 엄청난 보상을 해줘.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연봉도 높고 주식 보상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결과를 낼까? 를 고민하면서 일하는 문화야.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52시간제 같은 걸 강제하지 않고 직군별로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성과를 기준으로 보상을 주는 구조야. 반면 한국은 정해진 시간까지만 일하고 그 이상은 안 되라고 딱 잘라서 규제하니까 결국 창의적인 산업이나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거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려면 근무 시간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필요해. 그럼 엑잼트 형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있어? 꿈틀아. 미국에서 엑잼트로 일하는 사람들은 보상이 확실해.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는 만큼 보상도 크게 받는 구조야. 일단 기본적으로 연봉이 높아.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회사들은 기본 급여가 엄청 세. 게다가 스톡 옵션이 핵심 보상이야. 회사가 성장하면 주가가 오르고 직원들도 주식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서 5년, 10년 일한 직원들은 주가가 몇 배로 뛰면서 몇십억 원을 번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성과급이 빵빵해. 단순히 몇 시간 일했냐가 아니라 내가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연말에 성과급을 두둑하게 줘. 실리콘밸리에서는 연봉 외에 보너스로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받는 경우도 흔해. 또한 일하는 방식이 자유로워. 엑잼트 직원들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거나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몰릴 때는 밤새 일할 수도 있지만 한가할 땐 낮에 몇 시간 일하고 일찍 퇴근할 수도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엑잼트로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보다 성과가 중요하고 대신 그만큼 보상이 확실해. 연봉, 스톡 옵션, 성과급, 자유로운 근무 환경까지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일할 맛이 나겠지? 반면 한국은 주 52시간제 때문에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하고 성과를 내도 정해진 월급만 받는 구조라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거야. 이래서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이 미국에서 나오는 거고 한국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거지. 엑잼트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저렇게 확실한 보상이 주어지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는데? 저게 하면 된다는 의식의 필수 조건 아닐까? 완전 맞는 말이야, 꿈틀아. 하면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으려면 노력한 만큼 확실한 보상이 따라와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입해서 일하고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근데 한국은 지금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미국 실리콘밸리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성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돈도 많이 벌고 회사가 성공하면 같이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몰입하고 늦게까지 일하든 주말에 일하든 상관없이 최고의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지.
근데 한국은 노력해도 보상이 크지 않거나 아예 법적으로 막아버려. 주 52시간제 때문에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 성과를 내도 급여는 정해진 만큼만 받고 스톡 옵션 같은 보상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대기업은 철저한 연공 서열이라 성과보다 몇 년 일했냐가 더 중요하고 공무원식 문화가 퍼지면서 굳이 열심히 해도 달라지는 거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지. 결국 하면 된다는 마인드는 보상 시스템에서 나온다. 내가 노력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성과를 내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기회가 계속 주어져야 하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면서 어차피 열심히 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잖아? 라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 그래서 하면 된다는 문화를 되살리려면 보상 시스템부터 바꿔야 해. 성과급을 더 주고 스톡 옵션을 활성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규제로 꽁꽁 묶어버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손해라는 이상한 사회가 되는 거야. 결국 하면 된다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보상이 확실하고 그게 없는 곳에서는 그냥 시키는 만큼만 하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국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못 만드는 거고 미래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바꾸려면 주 52시간제 같은 것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성과 중심의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 안 그러면 계속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살자는 분위기로 가겠지.